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저희가 최근엔 좀 대체로 힘차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좀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 내용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5일 이동평균선 붕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네.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살아 있어서 혹시나 시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졌었죠. 그런데 그 기대감을 깨버리고 오늘 5일 이평선이 깨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미국 증시가 이번에는 또 국내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증시가 연초에 저점 찍고 좀 올라오면서 좀 반등하다가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미국 뉴욕 증시가 밀렸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 하락이 오늘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측면이겠고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무너졌고요. 또 코스닥은 700선은 지켜졌습니다만 1%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역시 지수 하락세를 이끌어냈던 것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현물 모두가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이제 8,700억 정도 엄청나게 많은 매물을 내놨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도 5,200개억 정도 대규모 매도가 나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는 등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전방위적인 매도가 나면서 지수가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수가 5일 이평선을 다시 깨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동안 국내 증시가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요. 이 바닥을 치고서 조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너무 무사하지 말자라는 측면이겠고 애시당초 이제 단기로 오른 상태도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가 혼조 후에 중기 반등 가능성을 중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거다라는 예측을 해뒀듯이 당분간 시장은 그렇게 방향성 없는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중기적인 어떤 방향을 잡을 거 예상되고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사할 필요 없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볼 만한 이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 방송 후반부에 이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시장에 쇼크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결국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지수 바닥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수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오늘 뭐 지수가 꽤 밀리고 또 오히려 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만 지수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내지는 종목들이 뭐 투매가 나오거나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밀리는 그 정도지 대대적으로 직전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고 지수가 신저치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가 워낙에 좋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딜레이가 되긴 합니다만 그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여기서부터 뭐 더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하는 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은 이렇게 이제 단기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겁니다.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조정권에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지 이런 것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펼치면서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관망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지수가 혼조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수가 방향성이 없이 횡보 내지는 미미한 반등세를 기록할 때 역시 이제 일부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종목별 순환 장세가 진행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지만 이런 종목별 순환 장세에서도 우리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조선주들은 여전히 오늘도 뭐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에서 주도주 섹터로서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라고 하는 것도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방 경직을 보이거나 횡보세를 기록하거나 내지는 하락세를 보일 때는 주도주 못 갑니다. 하지만 지수가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미미한 반등 장세를 기록할 때 조선주 같은 주도주들은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선주들은 주도주로서 다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 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이런 섹터들은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과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그 섹터들이 되겠죠. 아직까지 미국의 그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고 어떤 식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종전에 분명히 시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슈라든가 테마가 있는 섹터들의 주가가 오히려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라든가 테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선주들은 현재도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분간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미국의 해군력이 강화를 하고 미국이 해군력을 강화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K조선과 관련된 협력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산업부 장관이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의 방산산업, 해양 방산산업에 대한 협력은 보다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해양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와 연동하는 대형주들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이들 대형주들도 하나의 이슈 맥락의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최소한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해양과 해양 방산 관련된 협력이라든가 내지는 트럼프의 한마디라든가 내지는 국가 간 조선 사업 협력과 관련된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이슈 테마주로도 지수가 못 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강하게 남아있다는 측면이겠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의 조선 산업의 협력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조선과 관련된 모멘텀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여전히 현재 증권시장에서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로는 지수가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다. 종목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주에 대한 이슈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순서죠. 먼저 수익률 탑5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오션은 종가 기준으로도 선방을 했고 장중에 최고점을 또 한 번 높였습니다. 이제 50%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계속해서 좀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조선 섹터들 중에서 하나오션의 그 상승 여력이 제일 크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최근에도 올랐고 지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일 미미하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약간은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연출되겠습니다만 미국의 방산 시장과 협력에 따른 가장 수익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더 클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선주들 단기로 올랐고 약간 변동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수하지 말고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K조선 미국과의 협력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HD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요일 날 여러분께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리고 이제 푸틴과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전화 연결이 또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미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런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종전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주가의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 자체로도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주한테 호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친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남에 따른 경기 침체다 우려감이 살아날 수 있는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지금 HD현대건설기계 같은 여러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시장의 흐름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오른 것도 없고요.
이제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마무리 짓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종목은 우리가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려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그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건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때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 이런 대형주들과 더불어서 데모라든가 일본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다산네트워크스라든가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한 작은 종목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HD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중에 HD 현대미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고 좀 지루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도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만 탄탄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고 있죠.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혼자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탄탄한 하방 경직과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조금조금 꾸준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이겠고 추세도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선업체들은 이 중형 선박에 대한 발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형 선박에 대한 발주와 더불어서 기존의 중형 선박, 노후화된 중형 선박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미포의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 LNG선과 그리고 미국의 MRO 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HD 현대그룹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집 관력,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주도주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고점을 찍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승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전망이 여전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주주의 이제 경영권 매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기록한 후에 오늘은 조금 소폭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단기적으로 올랐고 직전 고점에 근접하면서 약간 밀리는 흐름이 났는데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해소 물량이 풀리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약간의 출렁거리는 과정들, 이달까지는 약간의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또다시 이달 말 다음 주 초에 주가 재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굳이 성급하게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약간은 밀릴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 현대건설 기계를 비롯해서 재건주에 대해서는 현재 길목을 잡고 기다리자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D 현대미포 상승 기조가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현대힘스도 재반등을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느 쪽을 집중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종목들의 흐름이 일부 이제 조선주들과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방산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산업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큰 상태고 조선 산업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크고요. 그 안에 공통 분모가 또 엔진 사업 부분이 조선과 방산 쪽에서 공통 분모로 들어가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한화엔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낮습니다만 그쪽은 선박 엔진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STX 엔진 같은 종목들은 방산 엔진 쪽에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박용이라든가 산업용 그리고 자주포 등의 그런 엔진들을 개발을 하고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일단 보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다 뭐 여러 이제 전파 탐지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 방산 시장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방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되겠죠. 최근에 이제 방산 시장이 크게 성장세가 연출되면서 K9 자주포에도 국산 엔진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지금 이 회사가 강도 높은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급증세가 바로 이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K9 자주포라든가 함정 그리고 이제 군수품이 탑재가 되는 고속 엔진 등 이런 제품들이 바로 이게 납품이 되면서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쪽으로 수출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K방산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으로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이 바로 그런 업체로서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STX 엔진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성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타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이 종목도 은근하게 좀 올라가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웠었죠. 자, 그랬던 종목이 이제서야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뒤로 하고 강하게 좀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 엔진 쪽, 방산 엔진 쪽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만 분명 조선 엔진 쪽도 사업 부분이 영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조선 시장과 방산 시장이 모두가 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동안 상대를 못 올랐고 이제 그 값어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이 서서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로 올랐고 직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가 여전히 필요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종가 23,4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역시 약간은 밀릴 때마다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조선과 방산 두 키워드가 엮여있는 상태에서 엔진 시장의 강자로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종가 기준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내일은 매니저님 2번 만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화요일과 목요일 정규 무료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도 무료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유튜브 녹화 내용이 있는데요. 조선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하고 조선주 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을 쫙 나열을 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포인트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장 자체가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냥 넘길 시장이 아니고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시장입니다. 가셔서 오늘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매주 새로운 가운데 이 안에서 조선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